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네, 오늘도 청량한 빅그린 투쓰리 샴푸 광고 듣고 오셨고요. 네. 다음 주에는 한번 그냥 헤어 에센스 광고 나온 것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금주의 광고문 소개 뭐 이런 걸로. 그런가 하면 마켓 소식 전달해 드릴 텐데요. 사실 뭐 설이 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설 전에 투입된 신상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날이 더해지고 있어. 네. MCM 에코로 세상을 특허받은 친환경 도료. 도료? 네.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페인트예요. 페인트인데 페인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들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페인트가 이제 벽이나 이런 거 이제 칠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도료잖아, 도료 말 그대로. 그렇죠. 근데 그런 페인트는 아니에요. 그런 페인트는 이제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고 네. 유기화합물이죠. 유기화합물. 우리 유기물질과 무기물질 차이 아시죠? 그쵸. 나는 이거 보고 알아. 네. 네. 그러니까 유기물질은 한마디로 CHON이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약간 예? 별로 어려운데. CHON? 그러니까 탄소. 근데 탄소가 제일 중심이긴 해. 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화합돼서 하는 게 이제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원소. 네. 뭐 이런 게 있어야 네. 뭐 특히나 산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막 균이 배양된다거나. 그렇죠. 하여튼 그 그걸 유기물이라고 하고 무기물은 그 이외의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무생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유기화합물이라고. 근데 이런 그것들이 이제 약간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 냄새가 일단 네. 페인트 같은 거 이제 새집 석유 냄새. 증후군. 네, 뭐 페인트가 새집 증후군을 내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새집 증후군 얘기도 하긴 할 거예요. 뭐냐면 네. 근데 그 딴지마켓에 입점된 지난주쯤에 입점된 에코로 세상을 이 네. 친환경 도료는 뭐냐면 세계 최초 세계 최초. 네, 특허거든. 세계 유일의 오. 온리 무기질 도료. 와, 근데 무기 바인더. 진짜 궁금하다. 이분들은 원래 이쪽 업계에 계신 분이었는데 뭐 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거예요? 저 개발이사님이 네. 기존에 개발 기간이 이게 한 8년 걸렸대요. 현재 은하계 유일 제품. 어머나. 여러 연구원들의 노력 끝에 탄생한. 왜냐면 이 무기질 도료를 표방하는 다른 제품들도 어느 정도의 화합물이나 이런 것들은 첨가물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100%예요. 100% 말 그대로. 착즙과 농축 같이. 그렇지.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이 친환경 무기질 바인더, 친환경 코팅 도료가 왜 좋냐? 네. 왜 좋냐? 일단 거의 100%에 가까운 항균 항곰팡이를 자랑합니다. 항곰팡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무기물질로 덮어버리니까 살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먹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무기. 균이든 곰팡이든 모두 생물이니까 네. 특정 환경에서 먹고 살려면은 유기물질이 필요해요. 확장을 하고 이러면. 근데 이건 100% 무기도료니까 이걸 칠해놓은 곳은 살 수가 없는 거야. 오, 좋다. 그래서 곰팡이가 안 피어요. 어머나, 실제로 어머나. 이 제품에 지금 보장하는 게 뭐냐면 업체에서 당당하게 네. 제품을 바른 곳에 2년 내 곰팡이가 발생할 시 네. 무료로 재시공해주겠다. 오. 이야, 예전에. 제대로 바른 경우에 너무 얇게 말고. 오. 진짜 예전에 네. 제가 첫 자취방을 구했을 때. 네. 저 혼자서 구했거든요. 20살 이럴 때.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좀 잘못 구한 거예요. 네. 여름에 장기간 동안 이제 본가에 내려갔다가 딱 왔는데 천장이 진짜 진짜 끔찍하게 곰팡이로 아우. 다 난리가 났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후에 네. 이제 벽지 도배하고 그랬는데 또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그렇지. 아, 그때 개발 전이었어. 연구 중이었어. 그렇네. 이게 보면 97% 탈취 효과도 있어요. 오. 탈취 중화 효과가 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놀라워. 놀라우면 연속이야. 나 이거 맨 처음 만나고 이거 사기 치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 이게 뭐냐면 대부분 악취를 풍기는 물질이 산성 계통 물질인데 네. 이 제품이 알칼리 계열이다 보니까 냄새를 중화 소멸시킨다는데 네. 실제로 시험 성적도 땄어요. 오. 되게 골 때린 건 뭐냐면 다 쓰고 남은 이거 분말하고 액상으로 오거든요. 그냥 그거 섞으면 돼요. 믹서로 섞은 다음에 간편하네. 바르면 되는 건데 네. 다 쓰고 남은 거를 그냥 종이컵에 넣고 굳혀. 네. 그다음에 냉장고에 넣어. 그럼 냉장고 만찬 냄새가 없어져. 어머. 실제로 그래서 이 물질을 갖고 탈취제로도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체 탈취제로 사용이 가능할 정도예요. 이 제품 굳힌 거를. 진짜 유용하다. 신발장에 넣어도 돼. 자, 세 번째. 아까 새집증후군 얘기했었잖아요. 네.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그 VOCS라고 네. 이게 휘발성 유기화합물인데 이게 새집증후군의 원인이거든요.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이게 대기 중에 휘발되어서 악취도 일으키고 호흡기나 신경계 장애도 일으켜요. 발암물질의 대표적인 게 벤젠, 뭐 포름알데히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 이게 뭐 석재들이나 벽돌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페인트나 건축 자재들 혹은 벽
이런 데서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집증후군의 이제 원인이 되는 건데 이거를 발라버리면 흡착 저감이 돼요. 이 VOCs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흡착하고 저감한다는 효과에 대해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어요. 약간 뭔가 코팅처럼 이렇게 딱 엄청난데? 막아버리는구나. 그리고 라돈가스가 되게 중요한데 라돈가스가 폐암 유발 물질인데요. 네. 돈가스 먹고 싶어. 돈가스가 아니고 라돈가스가 뭐냐면 시멘트를 가열하면 라돈가스가 더 많이 나와. 근데 우리가 바닥이 뭐예요? 시멘트 바닥이잖아요. 그쵸. 보일러 틀면 가열이 되죠. 네. 근데 라돈가스에 대한 흡착 저감 인증도 받았다는 거. 그래서 바닥에 발라도 돼. 새집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요? 바닥에 바른 다음에 장판 깔아도 돼. 그러면 이제 라돈가스 막아주는 거예요. 좋은데 진짜. 정말 페인트지만 페인트가 아니지만 페인트네요. 그렇죠. 네 번째 불에 타지 않는 불연도료. 갈수록 신박합니다. 어머나. 제가 심지어 이 상품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네. 불에 타지 않는 불연도료 쓰면서 졸라 신박해서 몹시 구라스러워 보이고. 아니 여기 이거를 발라놓은 집이 네. 화재가 났어. 냄새가 안 나는 거 아니야? 와? 제가 냄새도 다 안 나고? 발라버려. 그러니까 뭐냐면 불도 안 나고. 화재 관련 기준은 가장 약한 게 방염이에요. 그러니까 방염? 불탐을 약간 방지하는 수준. 음. 그 다음에 센 게 난연. 불타기 힘든 거.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센 게 준불연. 네. 야 불연. 잘 타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센 게 불연이에요. 타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센 게 내화예요. 내화. 화재 내구를 가진다. 음. 네. 불연도료 적합 판정을 받으려면요. 750도씨에서 20분 이상 노출을 하였을 때도 네. 불이 안 붙어야 돼요. 야 750도씨. 근데 용광로인가요? 이 제품 불연도료 인증받았습니다. 진짜 훌륭한데? 엄청난데요? 100% 무기질이기 때문에 불에 잘 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화재 시에도 유독가스를 내뿜지 않을 수 있다. 와. 와. 강력하죠. 이거 진짜 그거 어디 우주에서 가져오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특허 정보 검색을 인터넷에 하신 다음에 네. 출원인이 이 제조사 그 MCM 네.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 대단하다. 무기 바인더 물질로 특허 등록이 돼 있어요. 특허 출원이 아니라 그냥 특허 등록이 돼 있어요. 오호. 이걸로. 혹시 색 같은 것도 다양한가요? 지금은 흰색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무기도로다 보니까 그 몇 가지 색깔이 있어요. 색상표 추가되는 거는 올릴 텐데 이거를 흰색에 섞으면 약간 연하게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죠. 이거 마지막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네. 무취무해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제품을 개발하신 다음에 네. 꽃동네 요양원이라던가 혹은 백혈병 환자가 네. 이제 살고 있는 그쵸. 집이라던가 환자분들, 네. 노인분들 요양원 이런 데다가 일종의 이제 지원을 나간 거죠. 와, 훌륭하네. 사진을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좋은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누워 있는데 그 옆에서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도 무방할 왜냐면 정도로. 어차피 냄새가 안 나니까. 대박이다. 그 정도로 냄새가 안 난단 말이에요? 세상에. 아예 안 난다니까? 어머나. 이건 와. 내가 써봤어요. 아예 안 나. 그러니까 그냥 그림 그릴 때 물감만 써도 냄새가 나는데 그러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대단하다. 이게 정말 그 사진이 있어요. 진짜? 그리고 탈취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네. 왜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 데서 약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나 그리고 또 뭐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총각 냄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 그것도 탈취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탈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 계실 때 특히나 이게 나름 항균 항곰팡이 효과도 있다 보니까 네. 그 이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뭐 노약자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던가 새 집이나 새로 이사할 집이라던가 뭐 이제 뭐 반지하라던가 이제 곰팡이들 우려가 있는 곳이나 뭐 하여튼 뭐 등등 다. 뭐 아토피 있어서 걱정인 사람들. 뭐 그런 것도 한테도 새집증후군의 이 어떤 원인이라면 뭐 아토피를 이걸 치료한다기보다는 아토피가 방지? 유발될 수 있는 신경을- 환경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끌리네요 이거. 그거 정말 예, 정말 끌리는데요. 너무 신기했어요. 오이시러 이제 이사 가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끌리겠다. 어차피 도배해야 되는데. 네, 한번 칠해봐 이거. 전세인데. 그렇습니다. 아 이거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좀 제가 놀라운데요? 이거 발라버려. 세상에. 발라버려. 발라버려. 다 발라버려. 벽에 발라버리지. 오, 8년 연구하실 만하네요. 네. 그런가 하면 다른 신제품 네. 요거까지만 소개하고 이제 마켓 소식을 마칠 텐데 네. 저희가 초능력 비대를 시작으로 이제 방송 시작했었잖아요. 네. 진짜 비대가 입점됐습니다. 와우. 네, 애플 비대. 이거 요 비대는 그러니까 그 시중에 굉장히 그 유명 비대 회사 업체들이 많잖아요. 네.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데 이 제품 딱 한마디로 설명 가능합니다. 3년 무상 AS다. 무상 AS 기간이 가장 길다. 멋지다. 네. 왜겠습니까? 자신이 자신이 있으니까. 아, 그러네. 1년 만에 고장나는 제품을 만들어 놓고 3년 무상을 하면 회사가 망하죠. 그쵸. 그 정도로 내구성에 자신 있다. 그리고 오. 터치 방식에 아주 편리하게 네.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순간 온수 방식 뭐 이런 등등의 최신 비대가 갖고 있어야 될 응당 엉따. 응. 그런 사양들이 다 갖춰져 있다. 근데
무상 3년 AS다. 이거 진짜 훌륭하다. 하지만 가격은 23만 9천 원이다. 어머나. 우리 저쪽에 설치돼 네.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저희 네. 사무실 비대, 오. 사무실 화장실에 비대 설치돼 있죠. 아, 그렇군요. 따뜻함을 전해줘서 굉장히 오. 흡족합니다. 네, 이제 이런 상품들이 들어오고 있다. 마켓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나는 이거 할 때가 제일 신나는 것 같아. 와, 진짜 역시 너무 신나게.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네. 저는 팔아야 사는 사람. 갑자기 그거 기억 안 난다. 뭐죠? 프로 피알러. 프로 피알러. 네. 면모. 제가 약장수처럼 떠들었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왜냐면 특허 받았고 그 아까 인증 받은 거 다 내역이 상품 페이지에 보여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자,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들. 네. 청취자님. 네, 청취자 의견의 시간입니다. 이거 참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네, 요새 약간 새로운 분들이 많이 출범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요거는 둘 중에 하나죠. 기존의 분들이 닉변을 하셨거나 아니면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네. 영역이 확정되고 있다. 닉변이 늘어나는 네. 거였으면 좋겠네요. 네. 네. 청취자 의견 우리 이제 하나씩 돌아가면서 한번 소개해드려 볼까요? 그때는 딴지일보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엉덩이 그림을 보여주는 곳이었죠. 똥꼬 깊숙이를 눌러야 입장할 수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민망했던지. 여자라도 예외 없이 깊숙이를 봐야 했어요. 만약 예외가 있었다면 깊숙이란 말이 지금처럼 유명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벙커 깊숙이라. 똥꼬 깊숙이로 유명했던 딴지일보가 이제 사보를 만들 정도가 되었다니. 세상 참. 똥꼬만 깊숙한 줄 알았는데 벙커도 깊숙했네요. 딴지일보와 벙커원이 만드는 세계 최초 유료 사보 벙커 깊숙이. 정말 재밌어서 외부인도 구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딴지마켓과 벙커원 딴지 카페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네. 먼저 소개할게요. 공간 침투님이 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빠이라든가 저희 나라 같은 표현이 심상치 않게 들리더라고요. 네. 이거 틀린 표현인 거 아시죠? 연휴도 다 끝나가고 잠도 안 와서 방송 듣다가 들리길래 그냥 써봐요. 네. 저희도 놀았습니다. 저희 이런 나라 같은 표현을 했었구나. 근데 저희가 또 그 이빠이 같은 경우는 일부러 네. 저희가 일부러 하기보단 그냥 이제 현장 유머. 추임 유머. 유머 약간 우리가 일상어와 네네. 자기 쓰려고 일부러 막 졸라 그렇죠. 씨바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그래도 좀 일본어의 잔재들은 좀 덜 사용해 보려고 네, 지양.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양하도록. 그 대신에 지양하도록. 이빠이 대신 베리머치. 영어로 아니요, 쓰기. 매우 많이. 매우 네. 상당히. 네, 상당히 졸라. 네네. 졸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범용성이 졸라 넓죠. 졸라예요. 나중에 표준화 될 수 있어. 아, 근데 진짜 이런 얘기가 나서 말인데 fucking도 정말 네. 정말 졸라만큼의 범용성이 있더만. 그거 자체로 욕이기도 한데 그게 추임새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베리머치의 느낌도 있어. 맞아요. 퍼킹 판타스팅 하다고. 뭐 그러니까 네. 졸라 뭐 이런 느낌. 맞아. 그리고 욕들이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그러네요. 쓰임새가. 네. 이런 지적 감사합니다. 네. 공간 침투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CHO 조 7763님인데 네. 등록금 카드 결제와에 덧붙여서 제가 들었던 말씀대로 등록금 카드 결제가 수수료가 쟁점이기도 한데 다른 네. 관점을 한번 소개해 주셨어요. 뭐냐면 왜 매 학기마다 카드 결제 관련 뉴스가 문제가 되냐. 네.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원래 학교에서는 학기당 3번에서 5번에 나눠서 내가 이 맞아요. 생각은 못했어. 5번까지 되나요? 네, 분할 납부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카드 할부하고 달리 등록금 분할 납부는 이자도 없다. 근데 이건 학교의 입장이고, 네네. 그러니까 분할 납부도 결국은 현금 결제잖아요. 그렇죠. 이체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고, 그쵸.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네. 뭐 이자를 내고 안 내고의 차이, 어쨌든 그건 내 왜 마음이지. 간편한 결제 시스템을 허락하지 않느냐의 그렇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5회차가 한계잖아. 그렇죠. 그리고 최대 거의 3회차 정도지 그치. 않나? 저희 학교도 3회차여서 저는 내는데 분할 납부를 내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그 카드를 쓰면은 그래도 6개월, 8개월까지 늘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대부분의 등록금 카드 결제는 공교롭게도 신입생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분할 납부의 경우에도 신입생은 거의 해당이 네, 안 맞아요.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금으로 일시 납부한 학생들의 등록금 재원으로 카드 결제한 학생들의 수수료를 부담시켜야 하는 역차별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이 점은 학교 회계의 예산 처리 문제상 발생되는 문제라서 막 해결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 저희가 말한 대로 교육 당국에서는 학교에 이제 카드 결제를 하라 하고 지시하라고 하는데 네. 한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거부하고 있다는 건 사실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정확히는 교육당국에서 카드 결제를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카드사와 대학교와의 사이에서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니들 알아서 해 이런 거예요? 모른 정말 알아서 난 해라. 해결 뭐 이렇게 못한다. 되는 거예요. 지원 안 해주겠다. 죄송합니다. 이런 저기가 있었군요. 그렇군요. 교육당국에서는 각 학교의 카드 결제보다는 분할납부 확대 쪽으로 독려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학교 측의 입장에서 핑계라고 보자면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뭐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 또 다른 차원의 문제 혹은 저희가 잘못 전달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첨언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학교 측에서는 수수료가 없다. 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라는 네. 어떤 의지가 담겨 있네요. 그냥 나는 이건 또 별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등록금을 매년 그렇게 마치 이제 정기적으로 올리는 마당에 뭔가 더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단순히 뭐 이게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건물 새로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니 뭐 이게 돈을 한두 푼도 아닌 정말 이렇게 내는데 그러게요. 이제는 대학 졸업할 돈이면은요 중고급 세단을 살 수 있어요. 그럼요. 뭐 한 1년에 한 800 잡고 4년 다니면 3,200이야? 그러네요. 네. 그 돈이면 뭐 저기 말 그대로 그냥 소나타 한 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아까워가지고 어떡해. 소나타도 아주 그 괜찮은 옵션으로다가 진짜 필요한데 좀 충원을 해주세요. 도서관을 좀 네. 장서를 늘린다던가. 네네네. 네. 그리고 시설을. 생각해봐. 만약에 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정말 3,200만 원 쓴다고 생각하면 네. 얼핏 잡아서 100명만 들어와도 32억이야. 진짜 참. 네. 맨날 학교에 저는 원서비를 이번에 냈잖아요. 학교에 그러네. 그러네요. 원서비도 있네. 네, 그 돈을 내면서도 진짜 내가 수많은 학교에 벽돌 하나씩은 다 올려줬구나. 그쵸. 왜 수시나 뭐 이런 것도 다 냈었으니까. 네. 원서비 하니까 공교롭게도 좀 기아 타이거즈의 김원섭 야구 선수가 생각나네요. 그분을 부를 때는 친구들이 원섭이 이렇게 부르겠죠. 원섭이 아이고. 네, 김원섭 선수. 틈새를 노린 잘 계시죠? 아재 개그. 네. 다음 박세롬이 네네. 엔지니어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러셀님께서 네.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등록금 납부가 이자놀이 것 같다. 하는 거 아니나. 전에 우리 홀짝 기자님께서 네. 대형마트 관련해서도 그쵸. 이자놀이 하는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뭐 그게 생각나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또 사학재단 대학교들을 특히 땅을 많이 사죠. 땅을 많이 갖고 있죠. 땅놀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대학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학교랑 보통 은행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 학생증이랑 은행이랑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계약된 은행 말고 다른 은행 ATM기를 학교 음. 내에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죠.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래. 대학교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있잖아요. 네.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네. 대학 때 학생증이랑 연계된 카드의 은행이 네. 취업 후에도 주거래 은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가령 월급 통장을 내 임의대로 설정할 수 있는 회사의 경우에. 제가 예전에 다니던 학교에 네. 그 학보기 분한테 네. 학교에 은행이 있잖아요, 보통. 네. 그 은행이 들어서려면 얼마를 주고 들어야 되는지 이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세한 금액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런가요? 맞아요. 진짜로 그 은행이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 통장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래저래 네. 네. 그 돈거래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땅 짓고 헤엄치기식으로 대학 하나만 잡으면 네. 은행 입장에서 얼마나 이득입니까? 그쵸. 이분께서는 홀장님이랑 동문이시네요. 그러네요. 아, 그래요? 네. 그 학교에 네. 문과대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문과대요? 네. 저도 그러네요. 저희 그래서- 문과대인데 러셀님 러셀을 되게 좋아하시는지 무슨 과였나요? 궁금하네요. 네. 그러게요. 다음으로 라댕님께서 네, 소개해 주시죠. 카드 방송을 들으시고 나서 네. 신용카드 하나 소개하시겠다고 원래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으셨는데 통장을 바꾸려고 창구에 갔다가 은행 네. 직원이 추천해줘서 신용카드를 쓰시게 됐대요. 네. 그래서 호갱 소리를 드디어 들을 줄 알았는데 네. 2년 전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최소한 본전을 뽑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좋습니다. 연회비만 처음 5,000원 내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내고 있대요. 1년에 30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카드로 사용하면 1년에 300 정도는 사실 쉽게 사용할 수 있죠. 정말 쉽죠. 그럼 한 네. 달에 얼마죠? 한 달에 뭐 30만 20 얼마만 쓰면 되는 거야. 아, 그런가요? 안 되지. 아, 25만 원만 쓰면 되는 거야. 괜찮네요. 그리고 뭐 통장 안에 돈만 있으면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거니까 일일 5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다 체크카드로 사용되는 거라서 네.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하이브리드 카드인가요?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얘기구나. 그래서 지금 라댕님께서 받고 있는 게 모아 포인트인데 이걸 적립해서 가끔씩 주택청약통장의 최소 금액을 2만 원을 포인트로 대체 입금하신대요. 1년에 네네. 한두 번 정도를.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후기 남겨주시고 신용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카드를 순위를 매겨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보면은 첫 네. 번째 소개된 신용카드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가 적자 카드사에서 났던. 적자가 그만큼 이익을 이거 재밌네. 이건 소개할 만한데요. 아, 네. 고객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적자가 난 신용카드 리스트. 네. 10위는 우리 주거래 카드, 네. 9위는 신한 RPM, 8위 우리 가득한 할인 카드, 7위 현대 X2, 6위 현대 X, 5위 롯데 DC 슈프림, 4위 삼성카드 4V2, 네. 3위 현대 제로, 2위 하나클럽 SK, 1위가 롯데 빅스. 씨발 하나도 없어. 야 1위는 135억 3,200만 원을 손해봤다고. 근데 격차가 크네요. 이거는 좀 더 깊이 알아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분명히 손해를 많이 보는 카드는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수일 수도 있고 실수라면은 조만간 없어지겠지 이 카드는. 신규 가입을 더 이상 안 받을 테고 네. 그게 아니면 혹시나 일부러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프로모션하느라 생긴 카드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별로 이득이 안 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카드들이 있대요 실제로 카드사마다. 그때 제 친구가 이제 카드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음흠. 반대로 요거는 제가 한번 네네. 그러니까 카드사가 흑자난 카드. 네. 나 너무 슬퍼질라 그래 갑자기. 여기 있나요? 두 개나 있네. 어머나.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겠네. 이거 많이 음. 쓰는 카드들이네. 10위 신한 개인 화물복지. 이건 뭐죠? 9위 현대 M. 음. 현대 M은 근데 M3, M2 막 M1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그쵸? 8위가 신한 빅플러스 GS 칼텍스. 7위가 KB국민 스타카드. 이거 많을 이거 거예요. 많이 쓰죠. 6위 우리브이카드 라이프케어. 네. 5위 뉴 우리브이카드. 이거 이것도 되게 많이 쓸 쓰죠. 거예요. 네. 4위 신세계 삼성 GMB 포인트 카드. 3위 삼성카드 3. 2위 롯데포인트 플러스, 1위 네. 롯데카드. 자, 여기서 재밌는 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적자난 카드 1위도 롯데입니다. 오. 135억 적자. 5위 롯데 DC 슈프림 66억 적자였는데요. 네. 흑자난 카드 1, 2위도 롯데입니다. 오. 1위 그냥 롯데카드 217억 8,500만 원. 2015년 상반기예요, 이거. 네, 상반기- 그냥 롯데카드가 있나요? 예. 카드 중에?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이거는 근데 롯데카드로 퉁 뭉친 거라서 액수가 클 수도 있겠네요. 2위 롯데 포인트 플러스 198억 300만 원인데 네. 방금 소개해드렸던 1위부터 10위까지 이 두 개는 2015년 상반기 동안의 그 결과물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것만 보고 롯데 빅스가 최고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소비 패턴을 잘 파악하시는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그렇군요. 근데 그 기사를 보면 실제로 그 적자난 카드 1위 이 카드가 많이 퍼준 카드이긴 하대요. 혜택이 많은가 봐요. 궁금하다. 혜택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네. 네네. 이 내용은 저희의 어떤 네. 저희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대상이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그렇죠. 2015년 9월 13일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이튠즈 비즈니스 네. 카테고리에서 1위를 당당히 1위를 거의 항상 달리고 계신. 왕좌. 저도 네. 팬입니다. 네, 이진우 손에 잡히는 경제. 언젠가 잡고 말 거야. 기다려라.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레이아나님인데요. 카드 인생 7년차 사용 썰입니다. 나도 생각해보니까 카드 쓴 지 거의 10년 된 것 같아요. 신용카드. 직장에 온 은행 직원을 통해서 이게 은근히 이렇게 해서 카드 만드는 경우가 많다니까. 직장에 은행 직원 찾아오시는구나. 네, 신한카드 가입했는데요. 네. 초년생이라 거의 체크만 사용했다고 농협거. 연말정산 때 돈 엄청 돌려받았다. 부럽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저기 공제폭이 큽니다. 네네. 그러면서 차를 구입하면서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를 추가 발급받았대요. 오. 근데 차가 LPG 차라서 네. 주유 할인 카드가 별로 없다고. 아이고. 거의 없다고. 그렇군요. 그리고 차 보험료 할인을 위해 신한카드를 사용했대요. 한 달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네. 나머지는 농협 체크카드 썼다. 그 다음 국민은행 체크카드 추가 발급하여 생활비 카드로 월 100만 원씩 사용했대요. 야. 근데 체크카드 사용을 생활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저번에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신용카드의 어떤 그 사이클에서 체크카드로 옮겨갈 때 좀 출혈이 필요해요. 알죠? 그쵸. 내가 돈이 납부하고- 여윳돈이 되게 많지 않은 이상, 왜냐면 다 적금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막 이러면, 맞아, 네. 맞아. 이 자금 유동성이 되게 경색되어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일단 빨리 이거를 체크카드 사이클로 바꾸는 게 중요하긴 한데. 맞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주로 이제 할부에만 사용하고. 한데 체크카드 사용비로 월 100만 원씩 1년 사용했는데 혜택이 네. 다 크지 않아서 뭐 병리학적 고민 중이라고.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제 정리하자면 여전히 카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당최 어렵네요. 현재는 뭐 롯데카드, 뭐 드라이빙 카드, 하이패드 카드 겸용해서 네. 뭐 국민은행 체크카드만 사용하고 있는데 월 100만 원 생활비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2인 가족. 네. 생활비 카드로 적당한 카드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하시면서 국민 체크카드를 그만 사용하고 다른 체크카드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렵네요. 국민 체크카드라면 아마 놀이
놀이 저도 쓰고 있습니다. 놀이 쓰시는, 네, 저도 놀이 있어요. 네, 저는 주거래 은행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요 며칠 검색해서 계속 찾아보려고 합니다만 너무 복잡하네요. 하셨습니다. 근데 뭐 웬만하게 소비 패턴이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냥 많이 쓰시는 걸 쓰는 게 그렇죠? 최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바다달팽이님. 네. 제가 소개해 소개할게요. 미니멀리즘 안 좋아요. 딴지마켓으로 맥시멀리즘을 해보아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훌륭하시네. 냉장고 그 사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봤어요. 아주 딴지마켓으로 꽉 차셨더라고요. 훌륭합니다. 훌륭한 바다. 그래서 뭐 계란이랑 냄새 제거제 빼고는 다 딴지마켓 산 거라고. 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바다달팽이님. 네, 이제 뭐 벽지도 한번 페인트. 당신은 바다 고래. 네. 달팽이랑 고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크다고. 바다 달팽이는 어떻게 그런가요? 생겼을까? 우리- 큰가 그냥? 바다 달팽이가 있나요? 있지 않을까, 왠지? 있으니까 닉네임을 하셨겠죠? 바다달팽이 하니까 그거 생각나요, 옛날에. 슈퍼그랑조에. 네. 그 엄청 큰 달팽이 알죠? 어, 그거 타고 가잖아. 저희 그랑조 세대 아닙니다. 그랑조 세대 아니고. 그랑 저거 뭐야? 그 변신한 로봇 있잖아. 피닉스 포세이돈 막 나오고. 포세이돈 그리스로 마시나요? 아니면? 근데 사람, 네. 근데 맞아. 듣는 분들은 파란색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가요? 거기에 그랑조에서 엄청 큰 달팽이 같은 네. 걸 타고 가거든, 모험할 때. 설마 지금 그랑조 지금 검색하시나요? 그게 에스카로곤가 그래요. 그 프랑스 요리 이름 아닙니까? 그러게요. 근데 거기 그랑조에서도 에스카로. 고급 요리 야, 아닙니까? 내가 또미를 네. 이런 곳에 사용하는 건 부끄럽지만, 그랑조 에스카로고 맞는 것 같은데? 하긴 달팽이란 뜻이 맞아. 전설의 에스카로곤. 달팽이. 세계수에 사는 전설의 달팽이 에스카로고를 타고 모험을 합니다. 어머나. 그랑조에서. 새로운 거 알았네. 멋지잖아. 네. 그랑조. 야, 그거 좋아. 나 옛날에 초등학교 때 생일 선물로도 받았어. 그랑조 로봇. 자. 네. 감기엔 모가차님. 예. 휴일 업로드는 아, 지양이 이거였군요. 있으면 합니다. 참. 휴일. 그것도 설 연휴에 업로드라니 듣기는 즐겁지만 마음이 불편해요. 쉴 때는 좀 쉬면서 일하면 좋겠어요. 연휴라서 업로드 안 된다고 나무라지 않아요. 아마도 자발적인 업무였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예전에 프랑스로 이민 간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야근하는 모습에 프랑스인 상사가 화를 내면서 나 이거 너무 보고 진짜 감명 나도 깊었어요. 감명. 이거 되게 유명한 일화죠. 어. 너는 지금 우리가 오랜 세월 힘들게 만들어 놓은 소중한 문화를 망치고 있다. 너를 의식한 누군가가 저녁이 맛있는 삶과 사랑을 주고받는 주말을 포기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한 사례가 있었죠. 성년님을 비롯한 모두가 자신이 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며 주저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진짜 감동이다. 진짜 이 근데 새롬 엔지니어님이 아주 감동을 받으실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면에서 네. 약간 저에게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제가 일단 왜 휴일에도 불구하고 업로드를 했냐면은 네, 심지어 이 글은 추천 8개 받았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굉장히 20대 초반 이럴 때 네. 엄청 독거 생활을 했어요, 집에서. 네. 네. 근데 그때 팟캐스트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들으면서 이제 제 시간에 업로드가 안 되면은 나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인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슬퍼했고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봐 또 설이나 이럴 때 혼자 계시면은 네. 적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렸고요. 네. 그리고 이때 안 올리면은 오늘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목요일에. 그쵸. 네, 그런 거 계산해봤을 때 이때 올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올리기도 했는데 또 이 추천 8개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네. 아니 휴일이나 공휴일에 무한도전이나 이런 거 안 하면은 네. 뭐라 그러잖아요. 그쵸. 내 이 휴일의 즐거움을 빼앗아 갔어. 그러면서 슬퍼하잖아요. 왜 결방하나요? 막 네, 이러면서 네. 글 올라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세롬이 얘기는 자기를 좀 더 네. 거칠게 다뤄달라는 거예요. 어머나. 슈퍼스타 K를 더 사랑해달라는 거죠. 무한도전처럼. 자기의 어떤 야, 그런 건 건드리지 마. 그래요? 무서워. 좀 더 아유, 내면화해주세요. 네. 네. 잭블랙이 나왔으면 좋겠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휴일에 업로드는 지양하도록 할게요. 이게 멋져요. 그냥 다 사랑의 표시죠. 그렇죠. 네, 아랑곳 않고, 박세롬이 할 겁니다. 사랑해주세요. 어쨌든. 네. 네, 여기까지 청취자 후기 한번 살펴봤고요. 네. 굉장히 방송의 슬림화가 달성되어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이 시간에 창조경제위원회를 시작하다니. 오호. 네, 잠시 휴식을 저희도 하고 네. 네, 창조경제위원회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한번 네.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네,
원래 창조경제위원회 주제 소개하기 앞서서 네. 주제를 아니라 꽁트를 하려고 했는데 네. 오늘은 다들 컨디션이 별로서 그런지 마땅히 생각이 떠오르는 안 게 나. 없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근데 그래서 금방 전에 간 때문이야 노래를 불렀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거 하니까 생각이 나는 에피소드가 네. 이거 막 CF 나왔을 때잖아요. 네네. 차두리 선수가. 네. 그때 제가 무슨 블로그 저는 일기 쓰는 저 혼자 쓰는 블로그가 있다고 있는데 그랬었죠. 네. 네 근데 거기에 간 때문에 너무 속이 뭐 몸이 안 좋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적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개인 글 쓰는 거니까 블로그 방문자가 없잖아요. 아. 근데 방문자가 1000 단위로 막 치솟는 거예요. 검색을 하고 다 들어왔구나. 나 무슨 뭐야? 그러면서 했는데 간 때문이야를 그때 CF가 딱 터져가지고 그래서 신기했던 트렌드 기억이. 키워드를 잡으셨군요. 그거 당시에. 그 방송협의회인가요? 뭐 이런 데서 뭐 코멘트 받았어요. 오, 그 약간 뭐라고요? 그 허위 과장 저기가 있을 수 아. 있다고. 다 간 때문인 건 아닌데.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 막 간 덕분이야로 바뀌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간 덕분이 네. 웃기다. 이 아. CM송은 저랑 굉장히 친숙한. 네. 한 매일 들었어요. 이거 그렇군요. 예, 한때 본진이셨나요? 이거 통화 연결음인 사람도 있었어. 이걸 통화 연결음으로요. 네, 애사심이 뛰어나네요. 네,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네, 창조경제위원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식품과 영양제인데, 네. 분량상 영양제는 영양제 중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비타민이죠. 근데 네. 비타민도 영양제이기도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분류된 비타민도 있어요. 오이시러는 어떤, 혹은 박세롬이는 어떤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저는 영양제 되게 잘 챙겨 먹는 편인데, 근데 그렇게 챙겨 안 먹어도 돼? 20대 중반에는? 항상 아니, 예방이 중요한 법입니다. 최근에 좀 못 챙겨 먹었다가 이렇게 골골 되잖아요. 뭐, 챙겨 뭐 먹어야 드셨었는데요? 됩니다. 저는 종합 비타민제랑 유산균. 가만 보면 내가 오히려 제일 안 챙겨 먹은 것 같아. 그런가요? 나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남자분들이 보통 잘 안 챙겨 드시는 것 같아요. 박세롬이는- 유산균 하고 저 또 있어요. 징크. 뭘 또 징크. 먹어? 징크가 뭐야? 아연 영양제. 그 하고 아연만 들어간 거예요? 네, 아연 영양제 하고 도라지청. 왜?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되게 많이 챙겨 먹는 편인데? 나이대에 비해서? 그냥 비타민하고 유산균은 원래 먹고 네. 도라지청은 그냥 모기 제가 약한 편이어서 가끔 네. 챙겨 먹는데 아연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호르몬제를 먹어요 지금. 그 처방 받아가지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피임약이죠. 아. 근데 그거를 먹으면 몸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아연이 결핍될 아. 수 있는 거라서 아연이 결핍되면은 손톱에 하얀색 아. 그 자국이 많이 남고 잘 부러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이런데요. 아연이 부족한 몸 상태는 정말 아연 실세. 그 말을 들은 나 나도 이거 좀 아연 봤죠. 실색. 그래서 그런 변화가 제 몸에 실제로 일어나가지고 오. 그것 때문에 좀 챙겨 먹고 이거는, 있어요. 예, 잘 보통 챙겨 보면 드시고 아연이랑 철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영양제 그쵸, 많이 그쵸. 팔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철분 플러스 아연 하죠. 마그네슘이 미량 들어간 아연 네. 위주의 영양제를 네. 챙겨 먹고 있습니다. 챙겨 먹은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 4개월 된 것 같아요. 아연은? 네네네. 아연은. 말이 덜 빠져요? 네, 머리는 들 빠지고 물론 빗그리는 비그리 점도 있죠. 샴푸니까. 그렇죠. 빗그리.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영양제를 챙겨 먹다 보니까 손톱이 일단 많이 강해졌어요. 비타민은 언제부터 먹었어요? 비타민은 한 3년 된 것 같은데요. 그 전이랑 뭔가 차이가 느껴지나? 확실히 아침에 일어날 때 먹기 전보다는 그래도 좀 잘 일어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제가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던 시기에 이제 비타민을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체력적으로도 조금 괜찮아진 것 같고 막 드라마틱하진 않은데 그래도 뭔가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지 뭔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유산균은 확실히 좋아요. 유산균 좋죠. 네네네. 유산균은 그 여성 질환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네네네. 그런가요? 네네. 오. 자궁 쪽에도 네. 되게 좋아가지고. 아, 실제로 그래요? 그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맞아, 있기 맞아, 때문에 맞아. 그래서 질염이나 아. 이런 거 있으면은 네. 유산균 네. 챙겨 먹으라고. 자, 여러분들 오. 유산균 또한 네. 비타민 그쵸? B스의 나눔 그렇습니다. 유산균이 나 이거 사 먹어야 돼. 진리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진짜 너무 귀차니즘. 그리고 이거 잘 챙겨 먹는 것도 되게 성실한 거라니까. 저는 그래서 먹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 먹으라면서 네. 왜 비타민 같은 거 줄 때도 있고 이제 저도 힘드니까 네. 뭐 간 영양제 뭐라 그러죠? 간 영양제.
우루사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우루사 우먼스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또 뭘 먹어봤지? 그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영양제도 한번 사 먹어보고 네. 철이나 이런 건 여자들 많이 부족하잖아요. 빈혈 같은 거 많이 네. 오고 그래가지고 뭐 사 먹어보기도 했는데 한 달을 못 가요. 맨날. 까먹어서. 까먹기면 너무 귀찮으니까 됐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즉각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그냥 아유 됐다 그러면서 안 먹게 되더라고요. 홀짝 기자님 궁금하다 좀. 제약회사를 다니셨으니까. 저는 많이 안 먹어요. 아 그래요? 지금도 뭐 검증차, 네. 뭐 예전에 비타민 H에서 주셨던 거 네. 그런 거는 정말 거의 처음으로 영양제를 한 통 다 먹은 것 같아요. 한 달. 그러니까 출근하면 눈앞에 있으니까 먹었어. 괜찮네요. 근데 지금은 딱히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챙겨 먹은 영양제가 있는가? 네. 저는 없어요. 그렇구나. 저는 그것도 좋았어요. 입병이 없어진 거. 입 안에 뭐 되게 잘 났는데 그렇죠. 그런 게 비타민 먹고 없어졌어요. 영양제니까 이런 옛날 추억이 떠오르네요. 저 때만 해도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집이 좀 사는 애들이 그때 당시에 그거였나 이름이? 노마? 아 맞아요. 그런 거 먹었어. 갈색깔 젤리 같은 카레 나는 못 같은 거. 먹었어.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 왜 비타민제 애기 추어블 요새 네네네네. 식으로 나온 아이용 많이 주고요. 그리고 네. 저기 약국 가면은 애들 집어가라고 비타민 사탕 이런 거 많이 맞아. 바구니 같은 거에 담아놔요. 맞아요. 그리고 뭐 성인용으로도 나오잖아요. 네. 그냥 네. 사실 간식용으로 네. 그런 건 진짜 맛으로 먹는 것 같아요. 저는. 나 진짜 야한 생각났네. 뭐지? 뭐야. 뭐 19금 비타민이 나오면 어떨까? 어떻게 비타민이 19금일 수 있죠? 그 알아서 생각하세요. 세상에. 네. 뭐지? 복용법이 저마다 다를 수 있지. 죄송합니다. 마우스인 거예요? 추측할 수 없다. 아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표정이 한껏 상기됐어. 돌아오세요.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챙겨 먹긴 해야 돼요. 저도. 챙겨 먹으면 좋습니다. 이 영양제에 대해서 뭐 나중에 얘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네. 정보를 드려야 됩니다. 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차이는 무엇인가? 그러게요. 이게 네. 참 애매하네요. 건강기능식품 또 뭐 있죠? 건강 의약품, 보조식품, 보조제 이런 거 네네. 오늘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네. 일단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확인해야 할 표시.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했다는 마크. 그리고 그쵸?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네네. 등급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등급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거를 진짜 본 적이 없는데. 네. 네. 저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본 적이 있어도 네. 어떻게 되나요? 가장 높은 단계는 네, 크게 4개의 등급으로 네네. 네, 크게 나뉘는데. 4개의 등급으로 나뉘는데 네. 가장 높은 단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등급이래요. 네네. 좀 어려운 벌써 말인데요. 이름 그러니까 질병 발생의 위험 자체를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다. 그쵸.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게 세 가지만 여기에 포함되는데 네. 비타민 D, 네. 칼슘, 그리고 자일리톨. 나 자이리톨이 신기해.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리고 다음은 생리활성 기능 등급. 생리활성 기능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기능을 이제 향상시킨다 뭐 이런 거겠죠. 네네네. 여기서 다시 3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은 4종류가 또 있대요. 1.6%에 불과하다고. 네네네. 그리고 2등급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은데 85.5%로 여기에 홍삼이나 오메가3, 글루코사민 등 뭐 소비자들이 찾는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 홍삼도 홍삼의 적이겠죠. 그 성분이거든요. 사실 이건 아마 있잖아요. 사포닌 성분 중 이름 네네. 그 있잖아. 뭐죠? 사포닌. 자, 또미야 등장해라. 나 생각났어. 머릿속에서. 뭐죠? 진세노사이드. 진세노사이드. 라는 성분이 있어요. 아마 이게 아닐까 그런가요? 싶은데. 예. 진세노사이드. 진세라고 치니까 진세현이 나와요. 진세노사이드라고 이게 홍삼에 많다고. 네. 예. 뭘 홍삼에 도와주는 많이 들어있다고 거죠? 유명한 겁니다. 뭔가 항암 효과나 뭔가 이게 이런 인삼에 있는 사포닌을 일컫는 말인데요. 네. 이제 생리활성 기능 중에 하나겠죠? 네, 그런 생리활성 기능 뭐 등급이기 때문에. 면역력도 뭐 높아진다고 하고 막 그런데 네네. 이게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에서 인정하는 그 어떤 기능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건 네네네. 당연하게도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딱 인정되는 것만. 네네. 다른 부수적인 기능이 있어도 네네. 네, 그건 추가적으로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봤을 때 네. 이게 몇 등급이다라는 표시가 보통 없잖아요.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 봤더니 네. 가장 높은 단계였던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은 특정 질병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대요. 네, 요거는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음식물 표시기
되는 것처럼 그 건강기능식품 뒤에 이제 병 이렇게 보면 네모로 뭐, 네. 뭐 기능 정보 표시 막 이렇게 써 있고 네모 칸 쳐져 있고 기능 땡땡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거기에 뭐 어떤 뭐뭐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 라고 써 있으면은 이게 질병 발소 위험 감소 기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인데 근데 아까 위에 봤듯이 어차피 비타민 D랑 칼슘이나 자이리톨밖에 없잖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치 비타민 D에는 딱 무슨 멘트를 쓸 수 있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멘트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유산균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네네. 네, 이거는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또 부가 설명 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나머지 등급들인 생리활성 기능 등급 중에서 1등급은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등, 뭐 어떤 도움을 준다. 그렇지. 라고 표시를 하고요. 돕는다. 네네. 네. 그리고 2등급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야. 도움을 준다와 서술어에. 줄 수 있다가 아, 이제 그 차이. 1등급과 2등급의 차이이고요. 네. 마지막 3등급, 총 4등급이라고 했으니까 네. 마지막 3등급인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 적용 시험이 미흡하다고 표시를 한다고 근데 합니다. 3등급이 거의 없는 거죠. 왜냐면 네. 아까 말했듯이 그 도움 주는 거에서 1등급은 네네. 1.6%고 그렇죠. 85.5%가 2등급이니까 그쵸. 사실상 3등급도 많지는 않은 거죠. 굉장히 미약한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 네. 등급의 기준이 뭔가를 봤더니 네. 생리활성 기능 2등급은 실험실이나 동물 실험에서 기능성을 나타내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네. 실험을 한번 하고 임상시험 논문이 한 편 이상 있으면 인정이 된대요. 네, 레퍼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네. 반면에 3등급은 임상시험 논문이 없어도 등급이 부여가 된다고 네. 합니다. 어머. 그래서 식약처에서 3등급을 없애고 1, 2등급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대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네네. 네. 요게 이제 등급에 관한 네,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한참 백수호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거가 네. 맞물려가지고 이 기준이 좀 더 보수화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기사를 통해. 뭐 그렇군요.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에 뭐 사실은 그냥 네. 우리가 몸에 좋다고 알고 먹지만 그냥 과체질 쓰인 경우도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고. 네네. 자, 유산균 영양기능 정보입니다. 제가 아까 영양기능 정보인데 네. 기능 정보라고 말씀드렸죠. 네. 박스 안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냐면 유산균이 들어가 있다고 검증이 된 이제 제품의 경우에 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러면 배변- 2등급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냐면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라고 법적으로 유산균이 제품은 이렇게만.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 빼고는 다른데 뭐 도움 없는가? 그렇지는 않는데 네. 보수적으로 당연히 접근해야 되니까 유산균 당연히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유산균이 증식하고 유해균이 억제가 되면요. 몸의 면역력이 늘어난다거나 우리가 흔히 유산균을 먹으면 좋다고 말하는 것들 있죠. 네네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거를 포괄적으로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면 팩트를 적어놓은 거죠, 그냥.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과는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딱 그 정말 인정되는 아주 확실한 것. 그래서 유산균 제품은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뭐 그래서 아연에 붙는 네네. 혹은 철분에 붙는 그 멘트들이 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광고를 할 때도 보면은 네. 그 기능이 직접적으로 연관을 준다고 표시를 못 하더라고요. 네네. 아,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있죠. 건강 보조식품에는 질환명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 건강 기능식품에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러니까 뭐에 직접 좋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바로 그렇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거 혹시 아세요?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 전문 의약품은 네. 투비 광고나 이런 거 못 합니다, 법적으로. 아, 그런가요? 그래서 약국약만 광고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거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렇군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네. 이제 심화 심화 과정. 네. 심화가 아니라 심화. 공급업체가 어떻게 허가를 내느냐에 따라 의약품이 될 수도 있고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어떻게 허가받느냐 네. 마케팅. 이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동일한 함량이라도 의약품도 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비타민을 치료 목적으로 한다면 의약품으로 허가 절차를 밟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A라는 비타민은 의약품으로만 등록될 수 있다.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이게 아니라 네. 등록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심지어 동일한 함량과 성분일지라도. 근데 아. 건강기능식품의 목적에 따른 허가를 원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야. 네. 그러면 뭐 간 약이 있으면 네. 기능식품으로 등록을 하면 간 영양제가 되고 의약품으로 하면 간 치료제가 되는 거네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비타민을 치료 목적으로 한다면 의약품으로 허가 절차를 밟으면 되고 동일한 함량과 성분일지라도
건강기능식품의 목적에 따라 허가를 원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허가받고 원료가 동일하더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일반 의약품도 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될 수 있고 그렇군요.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네. 구입할 수 있는 약을 말하는 거고요. 네. 건강기능식품이 또 있는 거고.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이것도 약간 부수적인 정보인데 네. 성분은 같은데 네. 용량에 따라서 전문 의약품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일반 의약품에 따라 카테고리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총 용량이요? 그 성분의 용량에 따라서 그 약에. 왜냐면 약이 좀 세다. 용량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어쩌면 그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성도 증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약이 세니까. 맞아요. 그래서 같은 성분이더라도 이게 함량이 좀 적어. 밀리그램이. 그러면은 이제 약국약이 되는 거고. 그게 좀 세게 들어가 있으면 전문의약품이 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동일 제품명인데 뭐 플러스를 붙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나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성분 자체가 그냥 전문의약품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성분인 경우도 많지만 하여튼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이 관계자에 의하면 비타민제도 결국은 동일한 원료 함량일지라도 쓰임새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식약처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비타민제는 제품을 공급하는 제약사가 어떤 방향으로 기획하냐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다. 또 재미있는 거. 네. 비타민 D는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네. 그것도 가장 높은 그 세 가지 1등급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타민은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에 속하는 그거거든요. 영양정보에서. 네. 근데 비타민 C는 아니래요. 오, 비타민 왜요? 중에서. 같은 비타민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자, 그게 그냥 효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게 적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네. 저도 이거는 관련 업체분한테 들은 건데, 네. 그래서 비타민 C만 들어가 있는 제품은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를 못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약이 커요. 그래서 표현에. 아, 그렇군요. 네. 근데 C를 완전 때려놓고 네. D를 조금 넣었어. 네. 그러면 어쨌든 영양기능 정보에 D에 해당하는 멘트를 넣을 수 있는 거야. 아, 그렇네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비타민 C에 아연을 좀 넣었어. 그 아연에 해당하는 그걸 넣을 수 있는 거지. 맞아. 요새 마트나 이런 데서 영양제 파는 거 보면 대부분 그런 상품이더라고요. 네. 복합적으로. 그래서 그 영양제 같은 거 이제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걸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막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 그렇겠다. 종류가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것처럼 의약품이었는데 건강기능식품으로 바꾼 영양제도 저 봤거든요. 네, 많이 그런가요? 봤어요. 오. 네, 현재 제가 복용했던 그 영양제 중 하나도 네. 원래 의약품이었는데 마케팅 방향을 바꿔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 재출시를 했다고. 근데 건강기능식품으로 마케팅을 해야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더러. 왜냐면 이거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거하고 영양제라고 생각하고 먹는 건 또 접근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의약품으로 해야 또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약간 말씀대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처방을 안 받으면 살 수 없는 네. 거니까. 아, 그쵸, 그쵸. 네. 되게 재밌는 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뭔가요? 우루사도 약국 우루사가 있고 병원 우루사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함량이 다른가요? 네, 함량이 달라요. 약간 바카스 D랑 F처럼. 아, 바카스도 두 종류예요? 네. 오, 몰랐네. 하여튼 그런 게 있답니다. 그렇군요. 병원 우루사가 있다는 걸 아실 만한 분은 많이 아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간 관련 질환 갖고 계신 분은 병원에서 처방받는 우루사로 복용하시는 분도 있고 저기 센 걸로 그리고 이제 특별히 갑자기 간 기능 회복에 갑작스럽게 많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네.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근데 함량이 세면 남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네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게 워낙 범주가 넓다 보니까 비타민에 한정지어서 네. 설명을 드려봤고요. 네. 여기에 잠깐 덧붙일게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건강보조식품이나 혹은 과채 주스 같은 게 전혀 효과가 없냐? 그건 아닌 게 네. 음식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사실 음식 자체에 들어가 있는 성분 때문에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새 해독 주스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삼채 같은 경우도 있고 가령 아로니아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렇죠. 그거 그냥 과일 농축액이잖아요. 그렇죠. 혹은 그냥 착즙을 했다거나. 네. 근데 그거 자체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흔히들 베리류에 제일 많이 안토시아닌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실제로 그 과일에 있는 그 성분은 이런 데 효과가 있다고 이제 증명이 된 건데 네. 다만 이제 마케팅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그거는 당연히 이제 뭐랄까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고 네. 소비자들이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검증된 성분. 왜냐면 안토시아닌 몸에 좋은 건 이제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이게 이제 흔히들 말하는 약장수라고 표현되는 비싸게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과일 주스라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정말 무슨 질환을 당장 치료할 수 있다. 네네. 뭐 이거는 사실 좀 어불성설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구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여행제는 반드시 먹어야 되나? 솔직히 맞아. 요즘 사람들 잘 안 챙겨. 영양 과잉 아니냐? 그런 거 많죠. 부족은 아니지 않냐? 아, 그렇죠. 네. 살도 찌고 비만 보면은 인구도 늘어가는데. 의사들도 전문가들도 나뉘더라고요. 의견이. 요거는 저도 사실 이제 네. 그동안 이제 보고 들으면서 배우면서 드릴 말씀들이 좀 있는데 한번 네. 살펴볼게요. 네.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의하면 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대상 영양소가 총 36종 있다고 해요. 네. 몇 가지 정도씩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네. 에너지 및 다량 영양소 8종. 네, 여기에는 뭐 네. 탄수화물, 뭐 지질, 단백질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네. 수분도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어머나. 그렇군요. 그리고 비타민 13종. 비타민 13 종류가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무기질 15종.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무기질은 우리가 아까 무기질 도료가 생각나지만 네. 그 뭐 아까 저기 오이시러가 얘기했던 뭐 아연도 마그네슘, 아연, 철 네.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네. 심지어 뭐 구리불소, 망간, 요오드, 셀레늄 막 이런 거 다 있어요. 야, 36종이나 챙겨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2015년 에너지 필요 추정량에 의하면 네. 우리 박세롬이하고 오이시러는 기준 하루 여성의 경우니까 네. 2100kcal가 필요한 거네요. 그쵸. 네. 이건 뭐 개개별로 다르겠지만 네. 평균적으로. 아우 나는 30대에서 40대 남성은 2,400 정도 킬로칼로리인데 나이가 재밌는 사실은 네. 청소년기를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하루 필요 칼로리량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대사량이 65세 이후는 동결이네요. 근데 정말 슬픈 건 뭐냐면 청소년기 때는 오히려 칼로리 섭취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네.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아. 기회가 덜할 수도 있는데 줄어가기 시작하는 무렵부터 네. 음주를 하면서 안주를 처먹게 되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네. 대사량이 줄어가지고 나이 들수록 살이 안 빠진다고. 네, 그럼 많이들 오히려 더 어머님들이. 찌기도 하죠. 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 에너지 적정 비율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네. 칼로리는 과잉 섭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네. 그 안에서 영양소가 특정 사람에 특별히 더 많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영양제 필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 네. 모든 영양소를 다 영양제로 먹으라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이 결핍되어 있는 영양제 혹은 그 사람이 유전적으로 특정 질환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면 네. 그 질환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영양제는 좀 야. 많이 먹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아, 이것도 그쵸? 진짜 자기를 아는 작업이 필요하네요. 맞아요. 병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야 그럼요. 되네. 그러니까 음. 이거 좋다더라 해서 유행처럼 먹는 거 말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대충 나는 좀 이제 뭐 기관지가 좀 약해. 음. 뭐 혹은 간 수치가 나는 술을 안 하는 대로 좀 높아. 음. 저희 아버지가 그렇거든요. 아. 유전적으로 좀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좀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균형을 잡는 정도로만. 네. 부족한 걸 채우는. 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네. 저희 나라 아니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한국 네. 현대인들이 네. 부족한 비타민이 뭐가 있냐? 뭐가 있을까요?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비타민 D입니다. 네, 비타민 D는 좀 약간 우려되는 수준이라고는 뉴스도 있었어요. 네네네. 최근에 뉴스 엄청 뜨더라고요. 네네. 비타민 네. D 부족 이러면서. 심지어 비타민 D는 예전에는 비타민 D가 네. 왜 햇빛만 보면은 그 사람이 유일하게 자체 합성 가능한 졸라 슬퍼. 그쵸. 갑자기. 그거였는데. 광합성을 못해. 네, 근데 네. 우리를 우리는 지하에 살고 있죠. 딴지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네. 그렇죠. 최근 5년간 2010년에서 2014년도까지의 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비타민 D 결핍 환자의 그 진료 추이가 4년새? 4년새,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31,225명이래요. 그런데 2010년에 보시면 3,118명밖에 안 됐대요. 네, 그래서 4년새 10배나 증가한 수치를 보인다고 하는데. 근데 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비타민 D 결핍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하면서 네네. 나도 검사를. 하면서 왜 옛날에 그 갑상선암 같은 경우도 맞아. 유방암 이런 것도 진단이 그렇고. 많아지면서 들은 그거 약간 섞여 있겠지만 그렇죠. 네. 뭐 이런 자료들에 따르면 비타민 D 결핍이 여성에게서 특히 많이 나왔대요. 그래요? 그래서 2014년 기준으로 23,220명으로 남성이 8,005명이래요. 네.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 많은 거죠. 네, 근데 하지만 실상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리나라 인구 중 88.2%가 비타민 D 결핍이라는 보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비타민 D는 칼슘하고 인의 대사를 좌우하는 필수 영양소래요. 네, 그 뼈의 생성과 파괴, 그러니까
뼈가 파괴하고 생성하는 작업이 계속해야 뼈가 강해지는데 네네네. 근데 그거에 관여하죠 비타민 D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부족하면 칼슘이랑 인이 뼈에 관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관여가 축적이 안 돼서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그 칼슘 흡수에도 도움을 준다고요 비타민 D가. 같이 먹으면 그럼 훨씬 좋겠군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뼈가 휘거나 이게 구루병이죠. 네. 연해지는 골연화증 증상, 뭐 골다공증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고 그 합니다. 여성분들이 비타민 D 결핍이 더 많으면서도 더 또 위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폐경기 여성들이 골다공증이 그쵸. 많이 걸리는 이유 그쵸. 중에 하나가 네네네. 그 비타민 D 결핍이 골다공증을 가속화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칼슘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는데 D가 결핍되면 칼슘 섭취를 해도 흡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 폐경기에 물려가지고 이제 네. 가뜩이나 뼈가 약해질 수 있는데 네네.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실제로 골다공증 치료제는 비타민 D가 약에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플러스 비타민 D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햇빛을 안 보고 살면 D가 들어가 있을까? 뭐 비만을 부추긴다는 결과도 있네요. 네. 네네. 비만을 부추긴다는 결과도 네. 있는데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 연구팀이 아이고 영국이 아니네 여기는. 네네네. 뭐 지난해 5월 근데 뭐 비만자들을 한 400명 조사한 결과 비타민 D를 보충해준 환자보다 안 그런 환자에게 체중 감소 효과가 더 크다. 보충한 환자에게서. 그리고 그렇군요. 당뇨병 위험 크게 높인다는 스페인 연구도 있었네요. 아, 이것도 중요해 보이네요. 당뇨병 위험도 크게 높인다. 네네네. 그리고 뭐 스페인과 뭐 저기 어디야? 영국도 나왔네요. 뒤에 영국도 있는데. 이탈리아를 지나서 영국은 네. 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대장 발생 원인이 비타민 D 부족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리고 다른 연구 결과도요. 네. 지방간, 고혈압, 빈혈, 심장질환, 우울증 치매에도 비타민 D 부족이 영향을 미친다. 네. 우울증은 진짜로 그렇잖아요. 비타민 D가 선천적으로 결핍된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제 이 분들이 우울증이랑 연관. 근데 잘 봐요. 잘 보면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네. 우울증, 고혈압, 뭐 안구건조증이나 심장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 영양 섭취가 되게 좋아진 현대에 와서 되게 늘어난 질병들이 많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비타민도 세대를 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좀 받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타민 D가 모자랄 일이 별로 없다고. 왜냐하면 대부분 다 야외 노동을 하니까. 근데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밥 깔고. 실내에서 노동을 하게 되고 이런 그렇네. 것들이 많아지는 블루칼라들. 현상이 되면서 네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는 사실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한 질병들이 대부분 현대 질병이기도 하죠. 현대에 와서 더 많이 늘어난. 그렇구나. 그렇다고 비타민 D는 하더라고요. 선천적으로 좀 결핍된 분들도 많다니까 네. 네. 네네. 챙겨 드시는 게. 많이 챙겨주시면 저희 그 나눔 비타민 D도 있다는 점. 네네. 아, 네. 깨알 홍보. 그래서 겨울에는 하루에 2-30분씩은 뭐 햇빛을 쬐야 된다는 건데 네네. 비타민 얘기는 여기까지고 원래 그 다음부터는 칼슘 얘기인데 비타민을 마치기 전에 네. 비타민이 그러면 야, 옛날보다 과일도 많이 먹고 사람들이 근데 왜 비타민 부족하냐 하는데 스트레스의 요인에 의해서도 비타민 같은 것들이 많이 파괴된다고도 파괴도 해요. 돼요? 그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먹기는 하나 더 옛날보다 부족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과하다면 그리고 그 몸 상태에 따라서 그 비타민은 사실 축적되는 영양소가 아니잖아요. 그쵸? 원래 넘치면 뭐 수용성 비타민이었나? 하여튼 뭐 어떤 거는 뭐 소변으로 대부분 아, 다 맞아.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이런 거기 네네. 때문에 맞아. 어차피 넘치는 뭐 비타민을 과다 섭취했을 때 약간의 부작용도 있기는 해요. 뭐 씨를 네. 많이 먹으면 뭐 설사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음. 뭐 자기의 스트레스 요소라든가 네. 자기가 어떤 비타민이 부족하냐 이런 거를 알게 된다면 네. 좀 맞춤형으로 좀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종합 비타민 그러니까 여성이나 남성에게 맞춰져 있는 네. 타겟팅이 된 제품을 뭐 드시는 것도 음. 나쁘지 않겠다.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부족한 거 어떤 건가요? 칼슘. 네. 칼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칼슘 부족이래요. 이런 걸 어떻게 조사하는 거예요? 나도 진짜 궁금해. 졸라 궁금해. 나는 어디에 조사를 속하 있을까? 당한 적이 없는데 네. 누굴 조사한 걸까요? 그래서 2014 국민 건강 통계에 따르면 아유 믿을만 하군요. 성인 중에서 칼슘을 평균 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사람이 72.2%에 달했다고. 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칼슘 섭취가 부족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이런 거 봐요. 여성이 칼슘 섭취도 부족하고 네. 비타민 D 결핍도 더 많아 남자보다. 왜냐면은 이거 또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여성이 필요한 그 전체 열량의 85% 정도밖에 안 먹는데요. 그렇지. 뭐 요새 또 다이어트 네네. 툴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섭취량 자체가 적어가지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뇌랑 혈관, 근육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자연사에는 60가지 미네랄과 16종의 비타민, 12종의 아미노산, 3종의 필수 지방산 등 90여 종의 영양소 결핍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칼슘 결핍으로 나타나는 질병이 무려 147가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네, 뭐 그리고 칼슘이 우리가 보통 뼈하고 많이 연관짓는데 뭐 뇌세포의 성장과 유지에도 관여를 하고, 네네네. 뭐 체내 중추신경 기능, 네. 뭐 불안 초조한데 감정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네. 그러니까 뇌에 관여를 많이 하나 봐요. 네,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경련, 손발 떨림, 네. 네, 신경장애 등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아, 그렇군요. 개개인적으로 평소에 네. 나 이것 좀 부족하다 이런 거 느끼는 영양소들 있어요? 저는 마그네슘 잘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눈 막 네. 떨리고 잘 그래요. 나도 마그네슘 부족한가 봐. 근데 마그네슘, 그러니까 눈 떨리면 또 약간 스트레스 요인도 있다고 하더라고. 네, 뭐 바나나를 먹으라 뭐 그러면서 막 그러던데. 아, 그런가요? 네. 저는 가끔 스트레스라 피로가 좀 겹쳐지면 눈밑 떨림이 약간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맞아. 그럴 때 너무 약간 바르르 떨리는. 맞아. 뭔지 알겠어. 저는 비타민 A? 비타민 왜요? A. 야맹증이 있나요? 아니, 눈이 굉장히 쉽게 피로해져요. 칼슘인가? 칼슘 부족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 그리고 아까 비타민 D도 안구건조증이 있었어요. 복합적이군요. 왜 챙겨 먹는데 이런 게 오는 것인가? 네. 뭐 너무 뻔히 많이 알고 계신 거지만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에는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해조류, 곡류, 채소류 등이 있다고. 네. 뱅어포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칼슘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 괜히 비싼 게 아니었어요. 오. 우유와 요구르트에도 있고. 네. 근데 칼슘이 부족하다고 무조건 많이 먹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부작용이 과도하게 있군요. 신장결석 같은 거 생길 수 있다고. 심장병 위험도 커질 수 있고. 네. 칼슘, 예, 맞아요. 그리고 보충제로 챙겨 먹을 때는 반드시 권장량을 지켜서.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칼슘은 D하고 같이 또 복용하면 좋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죠. 흡수율이 높아지죠. 네. 맞아. 칼슘까지 네. 뭐가 부족한가 한번 알아봤고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선 어떤 영양제가 잘 팔리나? 그렇죠. 인기가 있나? 시장의 구성을. 네. 한번 볼까요? 건강기능식품 산업현황 2010년부터 14년까지의 자료인데 시장 규모로 따지면요. 네. 전체로 봤을 때 이거 수출 수입 다 합쳐서인가 봐요. 2010년에 1조였는데 2014년에는 1조 4,900억 정도. 50%.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은 거의 그 수출 및 수입에서 네. 생산이나 이런 거에서 다 8% 이상대, 많게는 16%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수출량도 많이 늘었네요. 네. 그럼 건강기능식품 생산액, 생산 규모 상위 10위. 네. 1위는 너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한국인삼건강. 아, 역시 그쵸. 홍상의 네. 힘이. 네, 홍삼 정관장 그런 그렇죠. 거 있고요. 1위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점유율이 40%예요. 와. 네, 그러니까 1위 점유율이 40.2%인데요. 네. 2위가 5.1%예요. 자, 보면 2위 마임. 네. 여기 아세요? 네네네. 마임이 이거 어디죠? 저 옛날에- 알로에 마임? 네, 그거예요. 아. 그래서 화장품으로 썼었는데. 많이. 그렇군요. 그렇군요. 여기서 영양제도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3위 한국 야쿠르트. 네. 아. 3.2%. 네. 그리고 4위가? 4위가 남양. 남양에서도 하구나. 2.9%, 5위 태평양제약. 2.3%, 네. 6위 서흥캅셀. 2.3%. 재밌는 거 7위가 아모레퍼시픽이에요. 뭐야? 뭘 팔지 여기서? 이게 아마 피부 미용 쪽 뭐 영양제 그렇죠. 이런 아, 거 뭐 있을 거예요. 이너뷰티 사업이 제품 이런 나눠 있는 걸 걸 파나 파나. 8위가 종근당 건강, 네. 9위가 셀바이오텍, 10위가 풀무원 생활건강이었다. 그렇군요. 건강기능식품 현황인데요. 네. 총 생산액 비중은요. 홍삼이 압도적이에요. 홍삼 시장 엄청 커요. 역시 홍삼. 홍삼이 80%래요. 80% 네. 넘게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홍삼만으로 거의 조단위 시장이 돼요. 오. 제가 알기로는. 정말 크구나. 네. 난 이렇게 많이 홍삼을 먹는지 몰랐어. 그리고 네. 재밌는 게 1위 홍삼이고 3위가 비타민 D 무기질. 음. 우리가 흔히 이제 영양제로 네. 특히 많이 생각하는 거고요. 네. 4위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죠. 유산균이죠. 네. 5위가 알로에. 알로에도 의외로 크네요. 많이 드시네. 오메가3가 7위인데요. 네. 이거는 좀 성장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네. 많이들 드시는. 근데 1위가 홍삼인데 8위에 또 인삼이 있어요. 삼들이 아주. 네. 결국 다 인삼인 거잖아. 그러네요. 네. 9위 재밌어요. 밀크씨 추출물. 밀크씨슬 추출물. 생산액이 이게 180억 원대. 2013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10위가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그렇군요. 근데 홍삼이 하여튼 단연코 네. 단연코 1위네요. 압도적입니다. 네. 실제로 저희 네. 정성농장 홍삼도 굉장히 네. 꾸준히 사랑받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한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로 드리기가 진짜 좋으니까. 맞아요. 홍삼 시장도 재밌죠. 네, 요거는 저희 딴지마켓에 있는 정성농장 홍삼 상품 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건강식품을 어디서 사 먹느냐? 네. 이게 은근히 방판 시장이 되게 큰가 봐요. 건강이 은근히가 아니지 원래 그래 오기도 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말해야 되나 봐요. 여전히 네. 방판 시장 사실 많이 둔화됐잖아요. 그쵸. 인터넷 그쵸. 뭐 해외 직구나 이런 거 많아지면서. 네네. 근데
방판 시장에서의 화장품 매출은 역성장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인데, 네.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매년 2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의외로 저한테는 의외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무슨 건강식품인지 보면 대부분 다이어트 제품이네요. 네, 그렇죠. 미용 관련한 그런 식품인데 역시. 이거 기억나네요. 저희 어머니. 근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어블라이프 네네네. 이것도 방판 그쵸. 이 개념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뭐 글로벌하잖아요. 또. 그렇네. 우리 네. 유명한 선수 누구냐? 메시, 호날두 다 했었어. 먹나요? 그 광고.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글로벌하네요. 글로벌 스타가 우리나라의 뜬금없는 브랜드를 광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 네네. 보면은. 네. 그게 러블라이프는 어차피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나라 모델이잖아요. 그래? 그거는 확실하지 않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게 왜냐면은 이제 어차피 자국민들은 모르니까. 뭐 그렇긴 하죠. 그래서 무리뉴는 그냥 저기 파라다이스 카지노 모델이에요. 맞아요. 유명한 축구 감독. 맞아, 무리뉴 맞아. 감독은. 네. 그렇군요. 인정호항 가는 길에 무리뉴가 카지노 이게 딱 이렇게 사진 볼 수 있어요. 네. 네. 하여튼 코리아나 화장품 웰빙 사업본부는 올해 건강기능식품 매출을 지난해 대비 네. 20%가량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기도 했다고. 네. 이게 뷰티랑 겹쳐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다이어트나 피부 미용 등 네네. 그 뷰티 플러스 건강기능 네네. 식품이 이렇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 LG 생활건강도 네. 방판 시장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분야를 더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하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아까 방판하는 회사들이 정말 다. 이거 보면은 아모레퍼시픽 이거 배너 봤더니 매일매일 채우는 건강한 아름다움 해가지고 VB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이너뷰티라고 하니까 뭐 먹어서 아름다워지장가 봐요? 뭐 콜라겐 음료 같은 거. 네네 이런 거. 그렇군요. 얘네들은 오프라인 매장도 있어요, 이걸로. 네,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렇군요. 약국에서의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오히려 점유율이 소폭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그쵸. 네, 실제 구입 경로가 약국이 이제 상위권에 속해 있었는데 오히려 매출 점유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나 봐요. 네. 그렇네. 웃기다. 약국에 막 비타민 하우스 막 이런 거 있잖아. 거기서 막 많이 네. 사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유통 채널별 매출액 점유율을 한번 봤는데 1위가 다단계. 다단계 29.4%. 오, 진짜. 웃기네. 다단계 아직도 세나요? 네. 방문 판매 29.6%. 오. 이 두 개가 50%가 넘어가요. 야, 그러네요. 진짜 우리들은 모르는 색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전문 매장 11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건 있다고 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느 게 더 뭐 발전했다 이런 걸 떠나서 다단계랑 방문 판매가 네. 어떻게 보면은 유통 채널에서 굉장히 올드한 채널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건강은 당연히 네. 나이가 많이 들수록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50대 이후에 혹은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 어르신들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채널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에게 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또 수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은 그런 올드한 유통 채널에서 강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전문 매장 11.5%, 백화점 7.7%, 할인 매장 6.4% 이렇게 되고 있죠. 요새 백화점에도 왜 무슨 뭐 외국 브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영양제 코너 같은 거 되게 많이 마련돼 있잖아요. 네네네, 전문 그렇더라고요. 매장도 있고 막 그런데 그렇죠. 네. 그래서 유통 현황 보면은 뭐 다단계 판매와 방문 판매, 직접 판매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가장 높다고 하여튼 네. 나와 있고. 의외로 편의점 판매도 좀 음. 성장을 했다고 하네요. 야, 근데 편의점에서도 팔아. 이거 재밌네요. 약국 매출 상위 품목이 다 내가 약국에서 흔히들 봤던 것들이야. 역시 오메가3, 멀티비타민, 비타민C 보충용, 네.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 소팔메토는 저기 전립선 저기 아. 질환에도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눈여겨봤구나. 칼슘 보충. 야, 내가 전 직업이 약국을 많이 들어들었잖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약국은 병원에서 내려오는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것도 당연히 굉장한 수입원이 되지만 네. 한편으로는 이런 건강기능식품 매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진열을 많이 해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종의 그런 대화 스킬 및 영업력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네. 상담을 잘해주시는 약사분들이 네. 또 굉장히 판매를 잘하세요. 맞아요. 제가 뭐 영양제 뭐 사러 왔다고 딱 찝어서 말해도 근데 이거보다 이게 더 낫다고 맞아요. 추천해 그런 게 주시잖아요. 있죠. 맞아요. 그래서 수도권 네. 및 5대광역시의 20에서 69세 성인 남녀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건강기능식품 구입자의 27.1%가 전문 판매점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전문 판매점 구매량도 뭐 늘어나고는 있죠. 네네. 네. 요새 뭐 홍삼 매장도 되게 많이 늘어났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서울 및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5대광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20에서 69대 성인 남녀 대상으로 한 전문조사 결과 있잖아요. 네네. 그렇네. 약국이 18.6%고
저기 전문 판매점 27.1%인데 오히려 방문 판매랑 다단계는 18.3, 15.4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랑 좀 달라요. 완전 이게 반대네요. 수도권의 그러니까 비광역시 지역하고의 또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궁금하다. 허벌 이런 거는 네. 다단계로 분류돼, 방문 판매로 분류돼, 전문점으로 분류돼? 근데 방문 판매가 많이 있겠죠, 허벌은. 그리고 매장도 있고 보통 네. 블로그로 많이 영업하지 않나요? 근데 요새는 사실 그렇기는 해요. 방문 판매만 하는 것도 없고 LG생거는 뭐 방문 판매도 하고 매장도 있고 다 하는 건 하긴.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유통 채널을 한 업체가 다량으로 여러 가지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비슷한 건 아니지만 보험도 네. 다이렉트가 있지만 여전히 그 이제 설계사분들 설계사분들이 활동하는 대인 영업도 있잖아요. 네네. 홈쇼핑도 있고. 네. 공존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20대는 인터넷 쇼핑몰, 30대는 다단계 판매, 40대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판매점, 50대는 약국과 방문 판매, 60대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판매점과 약국을 통해 구입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하는데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다른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올드한 채널에 더 근데 지인 영업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60, 70대로 갈수록 더 방문 판매나 이런 다단계 루트가 약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보통 근데 이거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석이 안 된다. 어르신분들이 병원 진료를 많이 다니시니까 약국 갔다가 뭐 그럴 비타민 뭐 수도 없어? 있겠네. 이렇게 해서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섣불리 해석은 여기서는 좀 저는 빠지겠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나는 빠지겠다. 그래서 약국 구매는 5, 60대가 40.9%로 가장 높았다고.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응답자의 반수가 네.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이 있다고. 1인당 평균 구입 금액 장난 아니에요? 36만 2,980원. 평생이겠죠. 어머나. 그 오이시러 양은 직구 이거 사이트 이용해 보셨다면서요. 우리 보면은 약 직구하는 아이허브라고. 요새 뭐 네네네. 저기 GMC라던가 네네. 그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외국의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는 네. 직구 많이 하죠. 그렇죠. 이런 건강식품이나 아니면은 식품 위주로 판매되는 웹사이트 이용해 보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저는 아이허브에서 영양제 같은 거는 직구를 해서 먹었는데, 좀 편해서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이트를. 이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처음에 싸서 이용을 한 거예요? 네. 가격도 일단 싸고, 이게 해외 직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외국에서 제조하는 약이니까 아무래도 한 통에 들어가는 타블렛 수도 굉장히 많고 좀 대용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용량인데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한 번 사두면 뭐 한 2, 3개월 먹으니까 그게 좀 편해서 해외 직구를 많이 했었어요. 좀. 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이용을 했었죠. 그리고 종류도 한국보다는 훨씬 많아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아연 영양제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가 좀 힘든 편이잖아요. 그래요? 아연 영양제 주세요라고 말을 하기가 정보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런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각 그 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카테고리가 다 분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뭐 아연 카테고리도 따로 있고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서치하다가 아연 영양제의 존재를 알게 돼서 저도 이거를 구입해서 먹은 거라 그런 정보들이 많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제품이 다양하다 결국은. 네네네. 그리고 좀 쉽게 볼 수 있는. 네네. 제품이 다양하면 또 왜냐하면 다 조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연이 들어갔는데 아연 플러스 뭐. 그러니까 네네네. 이 조합이 내가 필요한 영양소의 조합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수를 찾는 경우도 결국은 뭐냐면 선택지가 다양하면 자기한테 맞는 걸 고르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그렇죠. 아이허브를 진짜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이용하는 게 페이지도 한국어로 이제 되고 택배 그리고 우체국 택배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배송도 엄청 빨리 와가지고 이거 물류센터가 한국에 있냐면서 사람들이 장난으로 정말요? 그럴 정도로. 이 정도 니즈가 많으면 직구를 그냥 미리 해놓은 다음에 팔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보관하고 그렇게 있다가. 했겠네요, 진짜.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직구는 근데 그게 있어야 되나? 통관 고유부가 있어야 돼서 요새는 있어야 미리 돼요. 사놓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개인 통관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요새 막 근데 옛날만 해도 막 이런 거 미수도 많았고 막 그렇죠. 장난 아니에요? 여기 구입할 때도 6개 이상은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구입할 때. 건강식품은 6개 이상 통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단점도 있는 게 대용량을 많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 대용량 영양제를 집에 두고 먹으면 한 5분의 1 정도 남았을 때는 변색이 잘 되더라고요. 이게 용량이 많으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소용량의 영양제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달치 이렇게 팔죠. 그렇죠. 그게 좀 위생상, 뭐 효과상 더 좋지 않나 싶어서
나눔 비타민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영양제 세계는 굉장히 네. 넓습니다. 넓고 그래서 저희가 또 도저히 한 해에 끝낼 수 없다. 두 번째 뒤에 리볼빙 녹음이 또 있어? 왜냐하면 다음 회차에는요 네. 영양제 2 미리 예고를 좀 해드리면 뭐 네. 어떤 영양소는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다. 네. 뭐가 흡수에 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여러분의 또 청취 후기를 듣고 또 보충된 내용. 네. 그럼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논쟁이나 제가- 전문가들의 감론을박. 네. 청취자분들의 몸을 훑어드릴게요. 부족한 거 말해봐. 뭐죠? 내가 처방해드릴게요. 네. 어머나. 자신의 증상을 기록해 보자. 네. 네. 그런 거 남겨주세요. 네. 네네. 그리고 저는 네. 제가 다음 주 휴가인데 녹음에 참여할 수 있을지 어떨지 아직 확실치가 않은 상황인데 보고 알아맞혀- 싶을 것 같아요. 정말 가식적인가요? 네, 세상에. 굉장히 가식적이네요. 홀짝 기자님이 요새 기력이 네. 부족하셔가지고 좀 네. 쉬셔야 되긴 할 것 같아. 맞아요. 네. 근데 뭐 쉬다가 심심하면 나올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지. 이제 뭐 이렇게 스리슬쩍 마무리로 넘어가기 전에 광고는 하나 듣고 와야겠죠. 네. 우리 죽돌님이 책을 내셨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벌써 2세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세나. 정말요? 네, 벌써 2세. 이세나.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이야 네, 진짜. 인터뷰 X 범인은 네. 이 안에 없다. 주하는 돌고래 저희 부편집장님의 네네. 그동안의 이제 인터뷰 네. 내용을 모은 범인은 이 안에 없다. 네. 범상치 않은. 네, 범상치 않은 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거기에 인터뷰 되신 분들의 뭐 내공들이 뭐 유시민 그렇죠. 작가, 뭐 강준만 선생님, 뭐 네. 저기 뭐 이철희 소장 지금은 그렇죠. 입당하신 그리고 뭐 또 계시지만 네, 거기에 기라성 같은 또 분들의 인터뷰가- 홀짝 이름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아. 제가 한번 유시민 작가 인터뷰에 따라갔었기 때문에 지난 방송에서 좋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어, 역시나 장안의 화제 네. 범인은 이 안에 없다. 맞아요. 거기서 홀짝 이름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먼저 올리시는 분한테 홀짝 기자님이 선물 줄 수도 있어요. 왜 내 책이 아닌데 그냥. 네. 이미 뭐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광고 듣고 오늘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중요 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회수, 이철 그리고 주지무. 메일?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일보 부편집장이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수저로 태어나 비범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 걸. 도서출판 생각비엔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딴지 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이지. 네. 그래도 오늘 이게 녹음 들어가기 전에 이제 회의하면서 제가 좀 처져 있다고 요즘 많이 지쳐 있거든요. 네. 근데 역시나 녹음 시작보다는 녹음 중간이 훨씬 더 활기찹니다. 아, 그쵸. 깨어나셨어. 녹음을 하다 보면 또 막 신납니다. 네. 그럼 다시 지쳤어요. 다시 방전되셨어. 요새 약간 방전 상태였는데 네. 정말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한테. 충전하고 죄송하네요. 오늘 퇴근 네. 시간 넘어서까지 이렇게 녹음을 아유, 아닙니다. 음. 이거는 뭐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머리가 붐빈다는 느낌 알죠? 뭔지 알겠어요. 그 앞에 계속 할 일이 보이니까 네, 머릿속으로 그리고 계속 계산을 하게 되니까. 그 표현 되게 와닿아. 머리가 붐빈다는 네, 표현이 되게 머리가 좋네요. 붐벼서 그냥 수면이 필요한 것 같은 느낌. 예. 네. 그러니까 신경을 계속 쓰다 보면 네. 그래서 약간 부하가 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워낙 인재셔서. 인간의 재앙. 바다의 보배. 막 진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 또 막 기분이 좀 나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우리 또미에게 네. 감사의 말씀. 지르는 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또 동기가 되기도 해요. 맞아. 그리고 잘 쓰면 또 쓸모가 앞으로도 계속 쓰다가 말지 않도록 네. 열심히 업무와 함께 네. 또미를 사용할 것이며 맞아. 그런가 하면 여행 후유증은 좀 벗어났나요? 저요? 오이시러는? 좀 벗어났죠. 하지만 꿈에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나와서 조금 힘듭니다만 몸에 후유증은 없는 것 같아요. 시차 이런 거 안 겪었어요? 시차를 하루 겪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젊어요. 세상에. 역시. 설 명절 때는? 설 명절 때 제가 몸살이 심하게 와가지고. 그래서 계속 골골 예. 얘기한 동안에? 3일이 그냥 워프했어요. 너무 슬퍼. 아무것도 못. 그냥 그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왜죠? 차라리 몸이 안 좋을 거면 그때 훅 쉬는 게 나아. 쉴 수 있을 때. 쉴 수 있을 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됩니다. 그렇네요. 맞네. 박슬미는 대구 갔다 왔어요? 아니요, 저는 설 당일 새벽까지 거의 일을 하고 네. 그냥 그 뒤로 그냥 며칠 약속 좀 잡아가지고 놀고 그랬어요. 네. 그렇군요. 저는
뭐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설에 네. 2개 뽑았어요 오랜만에. 뭘 뽑았죠? 인형기로. 간만에 하셨나요? 네, 페북 봤습니다. 네. 가오나시 인형. 어머, 가오나시 너무 귀여워. 그리고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 카카오 프렌즈에 그 고양이 있죠. 이름 뭐지? 그 네오. 그 쇼핑 네오 알죠? 이모티콘. 네. 그거 피규어를 뽑았어요. 야, 네. 되게 좋은 거 뽑았다. 너무 귀엽겠다. 네. 그걸 뽑았는데 제 옆에 계신 분한테 뺏겼어요. 좋네요. 좋은 기분에. 그러네요. 네, 좋아요. 하여튼 뭐 각자의 명절이 잘 이렇게 건강하게 네. 보내셨으리라 믿고. 지난 추석 때 추석 특집 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또 설을 지나고 이렇게 네. 몇 번 또. 좀 있으면 또 추석이야. 너무 시간의 흐름이 너무 신기할 빨리 것 같아. 가잖아. 네, 내년 이맘때가 내년 3월쯤에 정말 100회가 나올지도 모르겠네. 어머나. 그러게요. 세상. 그러면 나는 35이 됐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하실 거죠? 그럼요. 함께 합시다. 네. 오늘 방송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설도 지났고 이제 당분간 긴 휴일은 없죠. 그렇죠. 노동절 일요일입니다. 네. 5월 1일은 또 이제 법정 공휴일은 아니니까. 네. 뭐 열심히 일해야죠. 예. 저만 휴가를 떠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좀만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네, 슈퍼스타 K 45회는 여기까지로 하고 네. 오늘의 끝 인사는 홀짝 기자님이 네. 한 주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기자님 인사드릴까요?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잘 사요, 잘 자요, 그렇죠. 뭐 잘 싸요, 뭐 네. 이런 거 했지만 여러분 잘 쉬세요. 음. 감사합니다.